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들입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저희들의 요구에 응해서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원구치소에도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수원지검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는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은 한마디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와 관련한 검사를 포함해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더니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위헌이니 사법방해니 하면서 오히려 국회 탄핵소추 발의를 탄핵 사유가 된다, 국회의원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방북비용 대납이라고까지 조작한 이 사건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밝혀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019년에 아태평화교류협에서 북한의 이호남에게 쌍방울 쪽에서 70만 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 내용, 기소 내용, 그리고 판결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이호남은 당시에 필리핀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정원의 그동안의 기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밝혀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세 분이 나눠 읽은 다음에 박선원 의원께서 다시 국정원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우선 사진 여기 3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왼쪽 것은 당시 북측에서 경기도에 북한 참여 인사 명단을 보내면서 비자 발급을 직접 해달라, 비행기 표까지 끊어달라고 하는 북측에서 경기도에 보낸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경기도에서 북측에서 보낸 문서를 토대로 만든 양식, 북측 참석자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리호남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사진 보면 당시에 북측에서 참석했던 그 6명과 그리고 우리 이제 경기도 인사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에도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제1심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방북 비용으로 리호남에게 이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라는 증명입니다. 경기도 어느 문서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공식 문건 리호남은 2019년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필리핀에 없었다. 증거 없는 허위 진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 역사의 오점이다.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무시한 검찰주의자의 망언입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독 검찰에만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정 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체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와 사건 조작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인 북한 리호남이 2019년 제2회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실제로 대책단이 경기도에 2018년 제1회, 2019년 제2회 국제대회 문건 총 7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식 문건상으로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에 리오남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리오남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 필리핀과 2020년 1월 중국에서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북한 측 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태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서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하였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진술은 증거가 전혀 없는 허위 진술입니다. 2019년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2회 국제대회 업무보고 문건, 결과보고 문건, 주요 참석자 명단, 그리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발송한 통보서에 따르면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은 조선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종혁 포함 총 6인입니다. 북측 대표단 명단에 리오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1회 국제대회 역시 리오남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실제 대책단 제보센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지사와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그리고 문현수 전 평화운영팀장으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따르면 리오남은 해당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공식 문건들은 세 사람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인사는 비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리오남이 제2회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전주울 이성렬입니다. 경기도의 공식 문건들은 검찰 측도 확보한 증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러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김성태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2회 국제대회에 있지도 않는 이 리호남에게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의도적인 은폐이고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전무한 김성태의 진술과 검찰 측의 주장만을 사실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편파 판결은 부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사와 조작수사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인권을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과 불공정한 편파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결과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허위 진술뿐입니다. 정치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편파 판결로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호남이 누구냐 하는 것과 이 회담의 이 행사의 북한 측 대표 이종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호남은 첩보 공작관이며 인민군 총참모장 산하의 정찰총국 특무상사급입니다. 아태협과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했던 아태평화위원회는 이종혁이 위원장이며 이종혁은 통전부장, 즉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직속이며 장관급 인사입니다. 북한의 대표단에 아태위와 만약에 이호남이 포함됐다면 국정원은 바로 그 순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태위라고 하는 공식 외곽기관에 비해 정찰총국은 정보기관, 첩보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제대회를 국정원은 낱낱이 추적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해서 북경 수도공원에 도착, 그 다음에 아키노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누가 영접을 갖고 누가 북측 대표단을 왔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게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일의 모든 일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호남은 없습니다. 이호남이 왔으면 국정원 주시 대상 1호에 가까운 이호남은 우리 기관에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그 행사 기간 중, 기간 후 무조건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경기도 관련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국정원이 갖고 있는 많은 사진에도 이호남은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모르게 만났을 거다.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연결하는데 이종혁이라고 하는 통전부 직속 장관급 인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무상사급인 이호남을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3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7월 18일 문건이 있고요. 7월 22일 문건이 있고 7월 29일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 세 종류의 문건은 매우 상세하게 누가 참석해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부수와 신명석 국장이 싸웠다. 안부수가 이화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행사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와 사업하지 않겠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